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의 이스모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메모리 가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삼성전자 DDR5 5600 16GB 메모리가 현재 가격이 379,900원. 요게 이제 다 나와 최저가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이제 한 요정도 라인에서 멈춘 것 같아요. 요정도 가격에서 더 이상 올라가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DDR4 메모리 16GB가 거의 한 20만원 정도 하죠. 좀 전까지는 그래도 DDR4 메모리는 좀 쌌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DDR4 메모리도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런 기사도 뜨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DDR4 가격이 DDR5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구매자들이 구할 수 있는 모든 메모리를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니까 DDR5 메모리는 이제 오를 만큼 올랐고 지금은 DDR4 메모리가 이 DDR5 메모리를 따라서 오르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주가가 장난이 아니죠. 야, 1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가 막 4만원대였어요. 4만원. 다들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3만전자 간다 이렇게 놀림도 받았었거든요. 근데 웬걸 지금은 거의 3배 이상 올랐죠. 그래서 삼성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재용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숫자가 좋다고 자만하지 말라.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사상 최대 실적에도 샌드위치 신세 우려. 무슨 소리냐.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메모리 가격도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은 좋다. 지금 상황은. 근데 이게 삼성전자가 잘해서 올라간 거냐. 갑자기 AI 시대가 되면서 메모리 활황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가격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특별히 뭔가를 잘해서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는 소리죠. 한마디로 얻어 걸렸다. 그러니까 자만하지 말고 더욱더 기술을 갈고 닦아가지고 다른 업체가 따라오지 못하게 실력을 쌓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15만원대? 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 84만원? 하이닉스도 거의 대여섯 배 오른 것 같아요. 장난 아니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성과금만 1억 4천이래. 야, 누구는 1억 4천이 아니라 연봉이 4천만 원도 안 되는데 성과금만 1억 4천만 원. 그래서 하이닉스는 임직원 연봉이 3억이래 3억. 야, 진짜 부럽죠. 더군다나 SK 하이닉스가 12조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거죠. 해외 기업, 애플 이런 데가 가끔 하잖아요. 자사주 소각.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안 하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되니까. 그래서 자사주 소각까지 하면은 하이닉스는 더 오를 것 같아요. 진짜 100만 닉스 갈 것 같은데. 물론 지금 흐름이 이렇다는 거고 주식은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5170이잖아요. 아니 1년 전까지만 해도 2300이랬어. 진짜 우리나라는 중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코스피가 생전 처음 보는 숫자인 5000을 기록했습니다. 농담 아니고 코스피 5000은 저 죽을 때까지 못 볼 줄 알았거든요. 계속 2000, 3000 여기서 놀 줄 알았는데 야, 코스피가 5000을 가네. 그래서 좀 무섭기도 하죠. 이게 언제까지 갈까? 아니면 계속 갈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 어쨌든 이렇게 DDR5 메모리는 횡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래픽카드 시장에 닥쳤습니다. 그래픽카드 가격이 이제 슬슬 오르고 있어요. 제가 저번 주까지만 해도 아직 우리나라는 여유다. 5070 Ti 120만원대에 아직 물량 쌓여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 들어가 보니까 이제 물량이 없습니다. 가장 싼 게 135만원대 이노3D랑 기가바이트가 있는데 판매하는 데가 한 군데예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 물량이 있을지 애매하고요. 실제 가격은 요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거의 100군데에서 판매하고 있는 개인워드 5070 Ti 가격은 149만 9천원. 거의 뭐 150만원인 거죠. 저번 주까지만 해도 120만원대였는데 갑자기 150만원대로 뛰었죠. 라고 할 때 살걸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죠. 이제 5070 Ti는 150만원대가 뉴 노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150만원대에 포진하고 있죠. 정말 가격 오르는 건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그래서 요거는 우리나라 뉴스는 아니긴 한데 조탁에서 5090 주문하신 분들 시스템 오류라고 핑계대고 주문을 취소한 다음에 가격을 인상했다. 요런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신 요거랑 똑같죠? 저번 주만 해도 120만원대라고 해서 주문을 했는데 갑자기 취소하더니 죄송합니다. 시스템 오류였습니다. 라고 하고 150만원대에 올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룻밤 사이에 20% 가격을 인상했다. 그리고 조텍 코리아에서도 이런 공지사항을 올렸어요. 조텍 코리아의 공식 쇼핑몰이죠. 탁탁몰이라고 있는데 원래 적립금 2%를 드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0%로 조정했다. 지금 존립을 걱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최대한 저렴하게 그래픽카드를 공급하기 위해서 적립금을 0%로 조절했다. 양해 부탁드린다. 이런 공지를 올렸어요. 이 이야기가 해외 미디어에서도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조텍 코리아는 5090과 5060의 가격이 크게 인상될 것이며 일부 모델은 당분간 구매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다. 이런 기사도 있었고요. 근데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괜찮은 편입니다. 해외는 더 심각해요. 해외는 5060ti 16GB가 700달러를 넘어섰대. 그래서 게이머들이 5060ti 16GB를 버리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5060ti 16GB 그래픽카드가 여러 지역에서 공급 부족과 상당한 가격 인상에 직면하고 있다. 그래픽카드 가격이 시장에서 터무니없이 비싸지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 현상으로 보인다. 한 달 전만 해도 같은 가격으로 5070ti를 살 수 있었다. 근데 지금은 그 가격으로 5060ti 16GB도 못 산다. 그래서 보시면 해외는 5060ti 16GB 가격이 700유로입니다. 700유로. 이거 달러가 아니에요. 유로죠. 유로. 700유로면은 거의 12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5070ti를 살 수 있었다. 그 말도 틀린 게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는 5060ti 16GB 가격이 75만 9천원. 제가 말했죠. 우리나라는 아직 싸다니까. 아직 여유가 있어요. 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해외에서는 얼마나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리고 펠릿의 5060ti 16GB가 729달러. 요거는 아마 한 105만원 요 정도 할 거예요. 그래픽카드 대한민국이 제일 싸다. 이러면서 해외 코스트코에서는 도난 방지로 진열대에서 메모리랑 GPU를 제거하고 있대요. 제거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 완본체에 들어가 있는 메모리랑 그래픽카드를 사람들이 빼간대요. 슬쩍 와가지고 빼간대. 그래서 진열대에다가 메모리랑 그래픽카드는 제외하고 진열을 한다고 해요. 사람들이 PC 케이스에 강화유리 패널을 깨고 메모리 모듈만 훔쳐갔다. 도둑은 메모리에만 관심이 있었기에 다른 하드웨어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코스트코에서 메모리가 도난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요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라이젠 7 9850X3D 엠바고가 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 각종 매체에서 이제 9850X3D 리뷰가 올라오고 있어요. 저도 몇 군데 리뷰를 봤는데 기존에 유출된 거랑 비슷합니다. 한 짤로 요약하면은 이런 결론이 되겠어요. 대략 4% 정도 빠르다. 그리고 전력 소모는 조금 더 먹는다. 이분 리뷰에서는 전력 소모가 20% 더 많았다고 하는데 요거는 매체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별로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PBO를 키면은 조금 차이가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성능은 대략 1%에서 4% 사이 요 정도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내가 783D나 983D를 사용 중이다. 그러면은 9850X3D로 갈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내가 새로 구매를 한다. 그런 분들은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요. 9800X3D가 479달러, 9850X3D는 499달러. 20달러 차이니까 한 3만원 차이? 3만원 차이라면은 9850X3D로 가는 게 현명한 선택이다. 근데 기존의 983D는 이미 나온 지가 좀 돼가지고 가격이 많이 안정화가 됐고 좀 다운이 됐거든요. 근데 9850X3D는 이제 막 나와가지고 안정화가 안 됐죠.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9850X3D가 가격이 안정화되면 사는 게 가장 베스트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기존의 983D랑 차이가 크게 없다. 이게 중론이긴 해요. 자세한 건 여기 나온 리뷰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K사전에서도 리뷰가 올라왔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 관련 뉴스입니다. 스택 카운터 보고서에 따르면 윈도우 11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윈도우 10이 시장 점유율을 되찾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보시면 되게 웃겨요. 작년 10월달 윈도우 11이 55%, 윈도우 10이 41%였거든요. 근데 윈도우 11이 점유율이 점점 줄어들어서 50%까지 떨어졌어. 아니 5%가 줄었다고? 이게 말이 되나? 대신 윈도우 10은 41%에서 슬금슬금 늘어나더니 44%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 저도 요번에 PC 구매하면서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근데 윈도우 10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윈도우 11이 패치 상태가 별로 좋지가 못합니다.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에 윈도우 11 1월 업데이트 일부 PC에서 부팅 불능 상태가 벌어졌다고 하죠. 보안 업데이트 설치 이후에 블랙 스크린 오류 시스템 복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무서워서 뭐 윈도우 11 쓰겠냐?
업데이트하고 나면은 뭔가 PC가 이상해진다. 이런 이야기가 많고 그거의 원인으로 AI를 꼽는 사람이 많아요. 쓸데없이 윈도우나 신경 쓰지 코파일럿 한다고 쓰지도 않는 AI 기능 때문에 거기 힘을 쏟아가지고 윈도우 11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지 못한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요즘 프로그래머들이 AI로 코딩을 한다. 그래서 AI한테 물어봐서 코딩을 대충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 1월 업데이트가 연이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요 윈도우 업데이트의 이 기능, 새로운 업데이트를 가장 빨리 적용한다. 이거를 꺼놓으시는 걸 추천해요. 그래서 보안 패치의 딜레마란 얘기가 있죠. 요번 보안 패치가 약 100개의 알려진 보안 취약점을 패치하는 필수 보안 업데이트였다. 근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업데이트가 오히려 시스템 작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래서 저도 윈도우 11로 안 가려고 했던 거예요. 윈도우 12까지 버텨보려고 했는데 결국 윈도우 11로 저도 가긴 했습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삼성 갤럭시 S26 울트라, 요번에 핵심 기능이라고 불리우는 게 있죠. 바로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요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삼성은 당신의 휴대전화를 엿보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해주는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선보일 예정이다 라고 하고요. 요게 유출이 떴어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은 요 화면 전체가 옆에서 보면은 안 보이게 하는 그런 기능일 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돼요. 그런 것도 되는데 스마트폰을 딱 켰는데 이게 문자가 옵니다. 여러분들도 자주 보시는 거죠. 휴대폰 인증. 자, 1분 이내에 요 숫자를 집어넣으십시오. 요런 휴대폰 인증이 있는데 요걸 옆에서 딱 보잖아요. 이 메시지 온 부분만 이렇게 가려주는 요런 기능이 들어갈 거라고 해요. 이거 진짜 신박하지 않습니까? 전체를 다 가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메시지가 뜬 부분만 이렇게 가려주는 요런 기능이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 화면 전체에 프라이버시 필터 기능을 키잖아요. 그러면 아마 화질이 좀 떨어질 거예요. 화질이 떨어지건 밝기가 떨어지건 시야각이 안 좋아지건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건데 요 중요 부위만 가려주는 요런 기능이 있으면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인증번호 이런 게 왔을 때 이 부분만 이렇게 딱 가려주는 기능이 있으면 굉장히 편하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기능이 들어갈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삼성이 새로운 와이드형 폴더블 폰을 판매할 계획이라는 뉴스가 있어요. 일명 와이드 폴드. 왜냐면은 기존의 폴드 시리즈는 요런 약간 정사각형에 가까운 요런 비율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나올 와이드 폴드는 4:3 비율이라고 하죠. 요 4:3 비율이 바로 아이패드의 비율입니다. 그리고 아이폰 폴드도 요 4:3 비율로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아마 요 아이폰 폴드를 견제하는 목적으로 와이드 폴드를 출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거 삼성이 알 수밖에 없는 게 아이폰에 접이식 디스플레이 누가 납품하겠습니까? 삼성이 납품할 거 아니야.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미리 알고 우리도 만들어야지 라고 하고 만드는 거겠죠. 삼성은 이 와이드 폴드를 100만 대 판매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애플이 메모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18 출시 가격을 동결할 거다. 이런 뉴스가 있어요. 요거는 밍치거 씨가 한 말입니다. 애플은 부품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18의 가격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노력한대요, 노력. 동결할 것이다가 아니라 노력할 것이다. 메모리 가격 상승은 아이폰의 총 마진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애플은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증가된 비용의 일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과연 애플이 감당을 할까? 솔직히 이거는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얼마 전에 기억나십니까? 삼성의 결단, 갤럭시 S26 가격 동결한다. 이런 뉴스 떴다가 얼마 전에 가격 올릴 거라고 바꿨죠, 말을. 왠지 애플도 가격 올릴 것 같은데 이번에. 그리고 해외는 안 올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환율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죠. 아직 아이폰 18 발매하려면 멀었습니다. 한 7, 8개월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과연 정말 애플이 아이폰 18 출시 가격을 동결시킬지 아닐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이스모 뉴스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요새 날씨가 계속 추워요. 계속 영하야. 그래가지고 상당히 힘든데 여러분들도 추운 날씨에 몸 조심하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